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한국 증시의 판도를 어쩌면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바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즉 자기 주식의 처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이게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더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타임어택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놓고 그냥 창고에 묵혀두던 시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한 거죠. 정해진 시간 안에 움직여야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떠들썩한 건지 말이죠. 핵심은요, 정말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됩니다.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으면 이제 무조건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곤고사항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의무가 된 거예요. 주주가치 높이겠다고 자사주 매입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런 강력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이 오실 텐데요. 일단 새로 사들이는 자사주는 보시다시피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요. 그럼 이미 갖고 있던 건 어떡하냐? 이것도 법이 시행되고 1년 6개월 안에는 소각을 하던 아니면 시장에 다시 팔던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죠. 외국인 지분 제한이 걸려있는 방산기업 같은 좀 특수한 경우엔 3년으로 시간을 좀 더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 법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치. 바로 5천만 원이라는 숫자죠. 만약에 이걸 안 지키잖아요? 그럼 회사에 벌금을 물리는 게 아니에요. 결정권을 가진 이사 개개인에게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딱 부과하는 겁니다. 이건 경영진 입장에선 정말 압박이 클 수밖에 없겠죠? 책임지고 경영하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법을 만든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한국 증시에 아주 오래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 비슷한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은 좋은데도 이상하게 주식 가격은 싸게 평가받는 바로 그 현상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이 왜 주주 가치를 높이는지 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의 수학 공식 같은 건데요. 자,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법에 따라 이걸 아예 없애버려요. 소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의 총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회사가 버는 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에 돌아가는 이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주당 순이익, 즉 EPS가 올라가고 주식의 내재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아주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이런 굵직한 대기업들에게는 정말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처럼 자사주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있던 기업들 말이죠. 이제는 언젠간 처리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시장에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의 기대감을 좀 살펴볼까요? 이 법안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바람, 순풍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게 혹시 더 강력한 주주 환원의 신호탄 아닐까 하고요. 그렇죠. 기업이 주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가 생긴 거니까 이건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아주 큽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장에 잘 자리 잡는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히 주주환원 정책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즉 거버넌스도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 투자할 만하네 하는 명분이 생기겠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요,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죠.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변수가 딱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소각 대신 매각을 선택하는 경우, 현금이 필요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시장에 확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보통 오버행 이슈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특수 사례들, 방산이나 공기업처럼 3년의 시간을 번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언제 물량을 내놓을지 모르니 해당 섹터에는 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성급한 결정, 개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시장 상황은 고려 안 하고 그냥 빨리 처분해버리려는 그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가자 하고 방향을 정해준 거지만 시장의 실제 움직임은 수급, 즉 사고 파는 힘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이건 타이밍 게임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방향성만 믿고 섣불리 들어갔다가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전략적인 포인트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무작정 자사주 많으니까 좋겠지 하고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먼저 이 기업이 자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비율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과거에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해왔던 전적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앞으로 주주환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발표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번 법안의 진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모든 기업에 똑같은 전략을 쓸 수는 없겠죠. 단기적으로 자사주를 팔아버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좀 더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고요. 반대로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우량주들은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인 이슈로 출렁일 때를 좋은 매수 기회다 하고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을 그냥 단순히 자사주 소각 문제, 이걸로만 보면 좀 좁게 보는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한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경영이 투명해지고 주주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거죠. 이게 바로 거버넌스 프리미엄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돈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과연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위대한 첫걸음, 그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정책 중 하나로 잠시 시장을 흔들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남게 될까요? 이제 법안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험대 위에서 시장과 기업들이 과연 어떤 답안지를 내놓을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